한국의 미스테리한 결집력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위기 때 등장하는 온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는 능력을 혹시 과학적인 수치로 알 수는 없는 걸까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 연구진은 전 세계 최초로 63개국 대상으로 매우 특이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바로 공감 능력 점수라는 것인데, 이것은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정도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를 측정합니다. 심리학자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었고 매우 구체적인 항목들로 세밀하게 평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테스트에는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했으며 사회적인 봉사활동 시간, 낯선 사람들을 도울 의향까지 묻는 매우 구체적인 조사였습니다. 질문 중에는 나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동정심을 느끼는가, 자원봉사 횟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공감 능력 점수가 높은 나라는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강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성은 위기 때에 더욱더 단합하여 남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1위였고 서구권의 정서로 질문된 조사였음을 감안했을 때에도 최상위 순위는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성향이 최근의 상황에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 국내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FP의 기자 에드 존스는 한국 대구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한국의 영웅들이라며 의료진을 소개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은 간호사들도 있었으며 자신의 은퇴마저 미루며 남들을 위해 일하는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목이 되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자원봉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정 3동 기초생활수급자 70대 노점 상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할머니는 대구의 어려운 분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성금을 보낸다며 마스크 40개와 현금 100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의경에게 남기고 왔습니다.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 생활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경찰서 직원들 모두 감동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감 능력 지수가 높은 한국인들로부터 나온 이웃과 정을 나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모두가 발벗고 나서는 성향은 일손 모자란 마스크 공장에 주민이 몰리는 상황도 연출합니다. 각 방송 매체에 따르면 강원도의 마스크 공장에는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100여 명이 공장으로 출근해서 마스크 생산량을 3배로 늘렸습니다. 기업들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대선 주조는 소주 160만 병을 만들 알코올을 소독제에 써달라며 부산시에 기부했습니다. 호주의 신문은 호주 국내의 상황이 혼란스럽자 그저 한국처럼만 하자며 한국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의 타이틀에는 영국 정부가 과거 세계대전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어인 Keep Calm and Carry On을 Keep Calm and Korea On으로 바꾸며 한국의 대처 능력과 국민들의 모습을 극찬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특별히 해외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일사불란한 국민들의 협조와 당국의 대처 능력이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는 듀크 대학 보건연구소장으로 있는 가빈 교수를 통해 미국은 아직 한국이 될 기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빈 교수는 한국과 같은 대응과 한국 당국이 제시하는 투명한 대책을 따르는 국민들의 모습이 있다면 미국은 아직 한국이 될 기회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모습은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며 권위 있는 미국 연구기관의 최상위권을 인정받는 공감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더욱더 따뜻하고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여러 수치가 안정되어 가며 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맞서는 국민들의 정신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빛을 발하고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싸우며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과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K방역에서 입증한 한국의 놀라운 역량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혁신을 통해 만든 K행정은 이번에 K방역을 지원했고 이미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주며 국제적인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OECD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대한민국의 부패인식 지수가 3년 연속 상승했으며 OECD 공공데이터 평가도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는 10월부터 78개국을 대표하는 국제협의체 열린정부 파트너십의 의장국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해온 혁신으로 비롯된 결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정부 혁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한 변화 7선을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먼저 국민의 삶과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해결한다는 적극 행정은 코로나19의 위기하에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병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하여 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일주일 만에 승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 경찰, 복지를 포함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등의 현장을 챙기는 민생 공무원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나라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현장 공무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극복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정책 참여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고 폭넓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추천이나 심사 비중을 늘려 국민 참여의 질적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는 국민 관심 정보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초록누리로 화학제품 정보를 공개하여 화학물질 공포 해소에 기여하였고,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개방은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데이터로 민간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 앱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마스크 구매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다방, 화해처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디지털 모바일 기반으로 진화 중인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생활에서 환영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모바일에 발급받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적 마스크를 살 때 전자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편리하게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민원서를 발급부터 정책정보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한 정부24,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 민원센터, 지자체 민원을 한 곳에서 접수 처리하는 민원 원스톱 창구 등은 민원 처리 건수를 높였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 지난 3년간 국민을 위한 정부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 혁신을 추진한 3년이 되는 지금 국민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은 교수가 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여 일본 사회가 술렁입니다. 우선 일본 락그룹 엑스제팬의 요시케는 오래전부터 LA에 거주하며 자신이 설립한 자선 기관을 통해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강원도 산불이나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때 기부하는 등 친한파 연예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에 친분이 있던 노벨상을 수상한 신야 교수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대응 방안에 관해서 진지하게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신야 교수는 현재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일본은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한국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파격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 강행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바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여 한국과 협조해야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중국을 입국 금지하는 등 정치적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아베 총리의 실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방치했음에도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당장 캐나다가 가장 먼저 도쿄올림픽을 2021년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2020년 올림픽 보이콧이 시작되었다고 봐집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당장 캐나다 당국은 선수들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올림픽이 올해 개최되어도 자신들은 선수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우는 동맹체인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곧바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그래도 호주는 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캐나다가 그런 식으로 나오자 뉴질랜드와 함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보이콧을 선언한다는 뉴스가 전해옵니다. 동시다발로 올림픽 불참이 번져갑니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노벨상 수상자인 신야 교수가 한 말처럼 일본은 빨리 한국에 도움을 구하고 초반부터 한국처럼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었으면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타자인 제이미 로맥의 경우에는 이번 올림픽 보이콧을 가장 먼저 선언한 캐나다에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캐나다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모두 나보고 미쳤냐고 했지만
이젠 내가 친구들 보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가장 지내기 좋은 장소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생활을 이미 한 그는 캐나다는 취약하다고 전합니다. 게다가 IOC도 올림픽 연기 검토에 들어간다고 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의 의향을 존중한다고 해오던 그들은 막상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올림픽 연기에 압박이 들어가자 도쿄올림픽 심의를 4주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2021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일본은 초유의 올림픽 연기 사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기존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고 선수들이 훈련도 불가능한 데다가 한국과 같이 골든타임을 놓친 일본 당국이 못 믿었다는 것이 대부분 해외 매체의 반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70% 정도가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아베 내각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화봉성 행사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 올림픽 연기 결정은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신야 교수의 말처럼 한국에 지금이라도 협조를 구해서 올림픽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본을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